안녕하십니까. 인천 영해동 선종상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그려내는 전라도 시인 정재학의 글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나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가 됐습니다만 너무도 아름답고 잘 그려진 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봅니다. 한번 대략 보실까요? 자, 이렇게 올라온 글입니다. 그러면 제가 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글이 조금은 긴 것 같습니다. 전라도 시인 정재학, 김정숙에 대해 말하다 하는 글입니다. 영부인 그 여자, 내 기억이 출발하는 어린 시절의 대통령 영부인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파란 눈을 가진 프란체스카 여사였다. 그때 나는 대한민국 첫 영부인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생소한 느낌을 받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프란체스카 여사께서는 양장보다는 한복을 즐겨 입으시고 구멍난 양말이나 헤어진 옷은 손수 꿰매 입고 신으시던 검소한 분이셨다. 대한민국 첫 대통령 영부인이셨던 그분은 이 과정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진정 한국 사람이기를 소원하셨다고 한다. 아름다운 분이셨다. 그 다음의 기억은 유경수 여사였다. 학처럼 단아한 분이셨다. 기내를 굽는 어느 가족을 위해 쌀을 보내주신 분이셨고 그 가족의 하얀 아카시아 꽃을 밥그릇에 담아 먹고 있더라는 말에 눈물을 쏟던 분이셨다. 딸 박근혜 비롯하여 삼남의 도시락에 보리 넣은 밥을 싸주시던 검소한 분이셨다. 나머지 영부인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다. 감동이 없는 영부인들이었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얼른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여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차마 영부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들의 품위까지 없는 분들은 아니었다. 품이란 이런 기억이 아니라 지금 직반하고 있는 현실의 영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름은 김정숙. 얼굴은 넙대대하고 키는 작고 몸은 통통한 마치 몽당 연필을 연상케 하는 여자. 얼굴도 몸매도 여자로서는 별로인 수준의 여자다.
선명순 여사도 비슷한 스타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후덕한 덕성으로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셨던 분이셨다. 그러나 김정숙은 덕성이나 고고함, 생활의 검소함은 거리가 먼 여자였다. 해외 순방길에 따라 나선 김정숙의 은사형은 수없이 바뀌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옷이 준비됐는지 화면에 비친 김정숙의 상은 너무도 다채롭고 화려했다. 100번을 살펴봐도 검소하게 살면서 국민을 살피고 국민의 모범이 되는 영부인은 아니었다. 시집간 딸까지 청와대로 데려와 사는 여자였다. 사치와 허영,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 하고픈 대로 하고 사는 그런 종류의 여자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호의호식에 젖어 죄송스러움이 없이 사는 여자 분명하였다. 강한옥 문 대통령의 어머니 90 넘은 늙은 노모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부산 어느 낡은 아파트에 버려둔 여자였다. 청와대는 그냥 양산 집에서도 보시지 않던 여자가 시집간 딸은 청와대로 데려와 살고 있었다. 남편 문재인은 종북 바라기로 일관하면서 경제부터 국방, 외교까지 망쳐놓은 역사의 죄인이 아니던가.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사람의 아내가 김정숙 아니던가. 한미 동맹을 무력화시키고 친중, 친북에 몰두하는 반역자를 남편으로 두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정녕 모르는 것일까? 몽땅 연필을 연상케 하던 몸매에 목까지 짧은 여자는 어떤 옷을 입어도 곱지 않은 법이다. 김정숙은 그런 여자였다. 옷이 어울리지 않는 여자, 그런 여자가 수없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나라망신이었다. 심지어 샤넬 소속 디자이너가 만든 세계에서 단 한 벌뿐인 옷을 입고 웃는 영부인 김정숙을 보면서 그 처참함에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마치 얼굴 생김 못생긴 여자가 화장품을 덕지덕지 쳐 바르는 그런 안타까운 몸부림이 느껴지는 처참이었다. 그뿐만 아니며 눈을 감아줄 수도 있었다. 외국 순방길에 남편보다 앞서 걸어가는 여자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고요히 발걸음을 엉기며 남편의 뒤를 따르는 품이 있는 영부인이 아니었다. 대통령인 남편보다 앞서서 가며 나대는 그 경박함을 그리고 한복을 입고 말춤을 추는 여자를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외국 순방길에 국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관광길에 나서는 여자, 우리 영부인이라고 부를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심지어 대통령 없던 대통령 1호기를 타고 인도 관광길에 나선 여자가 아니던가. 그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감옥이라는 사실을 김정숙이 모를 리가 없다. 야권 대선 후보가 신 적폐청산을 말하자 펄쩍 뛰고 있는 남편에게 곧 닥칠 운명을 김정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정권의 패단을 모른 채 묻어두고 갈 대통령은 지구상에 없다. 그것이 권력이다. 코로나 시대에 외국 관광커녕 수없이 도산하는 자영업자들과 오목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아랑곳 하지 않는 여자 김정수. 물가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국민은 생활고에 빠져 헤매고 있는데 피라미드가 눈에 들어오던가 싶다. 문재인 취임 초기 동백나무를 들고 도굴로 가던 그 여자 김정숙을 기억한다. 김일성을 추종하던 좌빨 음악가 윤이상의 무덤에 동백나무를 심어준 그 무지함을 잊지 못하다. 동백님 사건의 동백님이 동베를린의 한자음 표기였던 것도 모르던 그 무식감은 잊을 수가 없다. 품위도 덕성도 검소함도 없는 이질적인 여자 김정숙에게 영분이란 호칭은 지나친 배려일 것이다. 최근 법원은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의 옷과 구두 등 일체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했다. 도대체 그 여자 김정숙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될지, 무엇을 얼마나 쓰고 샀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거목난 양말을 깨매 신던 파란 눈의 프란체스카 여사, 삼남매에게 보리밥을 넣은 도시락을 싸주던 유경수 여사, 검은 돈 한 푼을 아끼면서 국민과 함께 가난의 아픔을 같이 하던 영부인들이셨다. 평생을 검소하게 사시고 한복 옷 한 벌도 진정 아름다웠던 분이셨다.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야 이런 글을 보고 저는 한두 번 감동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한 시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직도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감동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두고두고 이 글을 보아도 가슴이 울렁거릴 만큼 감동이 젖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